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한반도에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통일신라가 무너지고 후삼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 분열된 땅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바로 왕건이 세운 고려입니다. 고려는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불교를 믿었고 귀족들이 강했으며 개방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무려 474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오늘은 고려 500년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국부터 멸망까지 어떤 선택들이 이 왕조를 만들고 또 무너뜨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18년 고려 건국. 신라 말기 한반도는 세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쇠약해진 신라. 이 혼란 속에서 왕건은 918년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왕건에게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분열된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것, 둘째는 잃어버린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936년 후삼국 통일. 왕건은 18년에 걸친 전쟁 끝에 936년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이 통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힘만으로 이룬 첫 번째 통일이었습니다. 통일 후 왕건이 선택한 방법은 포용이었습니다. 적이었던 후백제 사람들도 받아들였고 각 지역의 유력자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통치 전략 혼인과 포섭. 왕건은 독특한 방법으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각 지방의 유력한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 결과 왕비가 29명, 아들이 25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사성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공신과 지방 호족들에게 왕의 성인 왕씨를 내려준 것입니다. 이들을 왕족과 같은 가족으로 만들어 충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인 제도도 시행했습니다.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 개경에 머물게 해서 지방 세력이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943년 훈요 10조. 죽음을 앞둔 왕건은 후계자들에게 10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요 10조입니다. 불교를 중히 여기고 지방 세력을 존중하며 신중한 외교를 펼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제대로 지켜질까요? 해종과 정종 -P의 권력 다툼. 왕건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아들들 사이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대 해종은 매일 밤 잠자리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동생들과 호족들의 암살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해종은 재위 2년 만에 3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3대 정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종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 형 해종의 측근들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개경의 호족들은 여전히 강력했고 정종 역시 재위 4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종의 등장 조용한 준비. 949년 4대 광종이 즉위했습니다. 후대의 피해 군주라 불리게 될 광종이지만 처음 7년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광종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족들의 힘을 꺾을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956년 대개혁의 시작. 때가 왔다고 판단한 광종은 폭풍 같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 노비안건법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찾아내 양민으로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호족들에게 치명타였습니다. 노비는 곧 그들의 사병이자 경제력의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개혁은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958년 과거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당시 고려를 지배하던 호족들은 대부분 무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문으로 관료를 뽑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제도를 건의한 사람은 쌍기라는 인물로 광종이 중국에서 영입한 외국 인재였습니다. 광종의 유산. 광종의 개혁으로 고려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호족들의 힘은 크게 약화되었고 왕권은 전례 없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광종은 위협 세력을 과도하게 숙청하면서
피해 군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종의 개혁 유교 국가로의 전환. 981년 6대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성종은 고려의 통치 체제를 완성한 왕입니다. 성종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글로 써서 올리라. 이때 최승로라는 신하가 올린 문서가 바로 시무 28조입니다. 이 문서를 바탕으로 고려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했습니다. 중앙 관제가 정비되었고 지방 행정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12목을 설치해 지방관을 파견했고 과거제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거란의 1차 침입 서희의 외교. 993년 북쪽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란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거란은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고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였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서희입니다. 서희는 거란 장수 소손영과 담판을 벌였습니다.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본래 거란과 교류하고 싶었지만 중간에 여진족이 막고 있어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거란이 여진을 물리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는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서희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거란은 고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압록강 동쪽 땅을 넘겨주었습니다. 전쟁 없이 외교로 영토를 넓힌 것입니다. 이 지역에 6개의 성을 쌓았는데 이것이 바로 강동육주입니다. 거란의 3차 침입 귀주 대첩. 하지만 거란은 2차례 더 침입했습니다. 1018년 거란의 소배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고려군을 이끈 장수가 바로 강감찬입니다. 강감찬은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10만 대군 중 살아 돌아간 병사는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귀주 대첩의 승리로 고려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후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고려 건국부터 약 100년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왕건은 통일을 이뤘고 광종은 왕권을 강화했으며 성종은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서희와 강감찬은 외교와 전쟁으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고려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개경의 벽난도 항구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드나들었고 고려는 세계의 코리어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문벌귀족의 시대. 12세기에 접어들면서 고려에는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문벌귀족입니다. 문벌귀족이란 대대로 고위 관료를 배출하고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가문들을 말합니다. 과거 호족의 후손들이 이제는 개경의 귀족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관직을 독점했습니다. 왕보다 권력이 강한 귀족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자겸의 난 왕위를 넘본 신하. 1126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벌귀족 이자겸이 왕위를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이자겸은 딸 셋을 인종의 왕비로 들여보낸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왕을 압박하고 반대파를 제거하며 사실상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고려 왕실의 위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묘청의 난 서경파와 개경파의 대립. 1135년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묘청이 이끈 서경 세력의 반란입니다. 묘청은 주장했습니다. 도읍을 서경 평양으로 옮기고 금나라를 정벌해야 한다. 이것은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노선이었습니다. 반대편은 김부식이 이끄는 개경 보수파였습니다. 이들은 현실적인 외교와 안정을 중시했습니다. 결국 김부식의 개경파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왕실을 지지하던 또 하나의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의종 무너진 왕권. 18대 의종은 문벌귀족의 간섭에 시달렸습니다. 정치적 권한은 없고 형식적인 왕에 불과했습니다. 의종은 황관과 문신들로 자신만의 측근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시를 짓는 것이 의종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반면 무신들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채 밖에서 경비만 서는 신세였습니다. 쌓여가는 무신들의 불만, 이것은 곧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1170년 무신정변. 마침내 1170년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중부, 이의방 등이 주도한 이 반란은 순식간에 성공했습니다. 의종은 쫓겨났고 그의 동생 명종이 새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 권력은 무신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무신들의 권력 다툼. 무신들은 처음에는 협력했지만 곧 서로 죽이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정중부가 이의방을 죽이고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이의민이 경대승 세력을 제거하고 최충원이 이의민을 죽였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무신들의 끝없는 살육전이었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의 확립. 1196년 최충원이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최충원은 명종을 폐위시키고 신종을 옹립하며 확고한 권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후 최씨 집안은 60년간 권력을 세습했습니다.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로 이어지는 4대에 걸친 무신 정권이었습니다. 민란의 시대. 무신 정권 시기에는 백성들의 반란도 잇따랐습니다. 1176년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198년에는 최충원의 노비만적이 노비해방을 외치며 봉기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모두 실패했지만 이것은 고려 사회의 모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231년 몽골의 침입. 13세기 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1231년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이것은 약 30년간 이어질 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강화도 천도. 1232년 최우의 주도로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강화도는 섬이라 몽골 기병이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정은 안전했지만 육지의 백성들은 몽골군의 약탈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처절한 저항. 고려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1232년 처인성에서는 승려 김윤우가 몽골의 명장 살리타를 사살했습니다. 귀주성, 충주성 등 각지에서 치열한 항전이 이어졌습니다. 전쟁 중에 황룡사 구층 목탑이 불타고 수많은 문화재가 파괴되었습니다. 고려인들은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6년에 걸쳐 완성된 이 목파는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화와 원 간섭기. 1258년 최이가 살해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1259년 태자 훗날 원종이 몽골에 가서 항복했습니다. 1270년 고려는 40년 만에 개경으로 환도했습니다. 원종과 충렬왕. 원종은 몽골의 힘을 빌려 왕권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쿠빌라이 칸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1274년 원나라 공주와 결혼한 태자가 돌아와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충렬왕입니다. 이때부터 약 100년간 원 간섭기가 시작됩니다. 고려 왕들의 이름에는 충자가 붙었고 호칭도 왕에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원 간섭기의 고려. 원나라는 고려의 풍속과 제도를 인정했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강하게 간섭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공녀로 끌려갔고 물자를 수탈당했습니다. 원나라의 비위를 맞추는 권문세족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떠올랐습니다. 공민왕의 반원 정책. 1351년 31대 공민왕이 즉위했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홍건적의 반란으로 급속히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몽골식 변발과 복장을 금지하고 권문세족의 대표 기처를 처형했습니다.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개혁 정치를 펼쳤습니다. 공민왕은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해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신돈은 성균관을 확대해 많은 젊은 학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 훗날 조선을 건국할 세력이었습니다. 이성계의 등장. 혼란한 시대에 한 명의 장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며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의 대표 정도전과 손을 잡았습니다. 위화도 해군. 1388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명나라가 고려의 북쪽 땅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자 우왕과 최영은 요동 정벌을 결정했습니다.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병했지만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화도 해군입니다. 고려의 종말,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켰습니다. 창왕을 세웠다가 곧 공양왕으로 바꿨습니다. 조정은 개혁파와 온건파로 나뉘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새 왕으로 세우려 했고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려 했습니다. 1392년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살해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죽은 것입니다. 같은 해 공양왕이 폐위되고 이성계가 새 왕조를 열었습니다. 1393년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꿨습니다.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4년간 이어진 고려 왕조가 막을 내렸습니다. 고려는 자주적 통일을 이루고 강력한 외침을 막아냈으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나라였습니다. 동시에 왕권과 귀족, 문신과 무신, 개혁파와 보수파가 끊임없이 충돌한 역동적인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라 그 시대가 만든 조건과 선택의 기록입니다. 고려 500년의 흥망성쇠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건국 초기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권력 투쟁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